보시면 이 오징어 게임 때문에 최근에 미디어 콘텐츠 업종에 대한 센티멘탈, 시장의 센티가 굉장히 좋아져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오징어 게임과 조금이라도 연관성이 있는 기업들의 주가가 최근에 이제 폭등을 하고 있죠. 대표적인 종목이 안녕하세요. 와우넷의 박우신 파트너입니다. 자, 추석 연휴 때문에 오랜만에 좀 찾아뵙는 것 같습니다. 지금 시장이 열리고 있는데요. 지금 시장 상황, 그리고 우리가 이제 추석 연휴 지나고 본격적으로 이제 10월달, 11월달, 12월달 이제 4, 4분기를 맞게 됩니다. 그래서 이 시점에서 우리가 이제 고민해야 될 만한 그러한 요소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그리고 어떤 섹터에 또 관심을 가져야 될지, 이런 부분들을 정리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자, 우선 지금 현재 시장, 금일 오전장이 현재 진행이 되고 있는데, 자, 우선 보시면, 지금 이게 선물 차트입니다. 지금 선물 차트인데, 지금 오늘의 흐름은 굉장히 좋아요. 이 선물 차트와 이 검은 선의 흐름이 동일하게 움직이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을 텐데, 이 검은 선은 이제 미결제 약정이고요. 이 미결제 약정을 주도하는 수급은 외국인 수급입니다. 오늘 현재 시간 기준으로 4,700계약을 사주고 있네요. 그래서 이 외국인들이 지금 지수를 좀 안정적인 흐름으로 만들어주고 있어요. 그래서 이 흐름 자체는 굉장히 긍정적으로 좀 흘러가고 있다, 이렇게 좀 설명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 금일시장에서 보시면 외국인들이 거래소에서 1,387억, 그리고 기관들이 1,539억 매수를 또 보여주고 있습니다. 상대적으로 코스닥은 외국인과 기관의 매도가 소폭 나오다 보니까 금일시장 지수 자체도 거래소 시장은 이렇게 이제 한 8포인트 정도 상승을 하고 있고, 코스닥 시장은 현재 시간 기준으로는 소폭 하락세를 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오랜만에 방송을 하다 보니까 전반적인 흐름을 한번 점검을 해드리면, 사실은 추석 이후에 어떤 상승으로의 방향을 좀 많이 말씀을 드렸는데, 하필 요 연휴 기간 동안 헝다 사태가 터졌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글로벌 증시 자체가 한 번씩 내려오는 흐름들, 뭐 예를 들자면 대만 지수도 헝다 사태로 인해서 한번 내려왔다가 올라왔고요. 나스닥도 한번 내려왔다가 올라오는 모습, S&P 500도 마찬가지였고, 다우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심지어는 일본 증시도 한번 내려갔다 올라오는 모습, 그리고 사건의 발단지인 상해 증시, 이제 금일시장에서 추가 하락이 또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일정 부분 하락하는 모습, 이러한 부분들이 좀 있었다 보니까 전반적으로는 우리나라 증시 연휴 이후에 시장이 열린 상태에서 아직까지는 방향을 제대로 못 잡고 횡보하는 모습들을 좀 보여주고 있다. 다만 연휴 기간 동안 해외 증시가 헝다 사태로 인해서 한번 아래로의 변동성을 키웠다가 다시 반등하는 과정들을 보여주고, 우리나라 연휴가 끝나다 보니까 우리나라는 사실은 뭐 그냥 횡보하는 모습들을 지수상에서는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앞서 언급드린 대로 지금 우리나라 코스피 지수 기준으로는 3,100 초반만 무너지지 않으면 언제든지 올라갈 수 있는 포인트가 이제 살아있는 구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 8월 달에 이렇게 하락을 했던 구간들이 이렇게 있었는데, 자, 이 피보나치 수열대로 보자면 결국은 이 3,107포인트 정도 나오네요. 요 3,100 초반, 요 자리만 깨지지 않는다면 언제든지 위로 상승 파동을 그려낼 수 있는 현재 위치에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거기에 더해서 이제 9월 달에 동시만기가 있었는데, 동시만기의 이후의 수급 자체는 물론 이제 아직까지 뭐 그렇게 많은 시간이 흐른 건 아니지만 동시만기 이후 수급이 나쁘지가 않습니다. 전반적으로 보시면 외국인들의 선물 수급을 말씀을 드리는 건데, 동시만기 이후에 꾸준히 매수 포지션을 좀 많이 쌓아놨었어요. 이 9월 16일 그리고 전일자의 매도가 소폭 있었지만, 요 9월 16일 같은 경우는 기존의 매수를 많이 쌓아놓은 상태에서 추석 연휴를 앞두고 포지션을 줄이는 과정이었고요. 어제 매도가 나온 요 3,400개 가량은 사실 오늘 이제 매수로 어느 정도 상쇄가 되는 부분들이죠. 그래서 전반적으로는 9월 동시만기 이후에는 외국인들은 상승 쪽으로 어떤 수급을 쌓아 나가고 있는 단계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을 감안한다면 지수 자체는 등락은 좀 있을 수 있겠으나 윗방향으로 방향을 잡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판단을 좀 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 개념으로 제가 이제 거래소는 3100 초반이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코스닥은 1000포인트 초반이 중요합니다. 한 1010포인트 내외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부근에서 그 부근만 지지를 해주고 움직여주는 흐름이 잡힌다면 코스닥도 향후에 상승을 한번 기대해 볼 수 있는 그런 자리다, 이렇게 설명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제가 이제 오랜만에 방송을 하는 거다 보니까 그 전에 제가 이제 말씀을 드렸던 종목들이 아마 환경 관련된 종목들, 그리고 코로나 치료제 관련된 종목들을 많이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그래서 그 관련된 종목들을 잠깐 점검을 하고, 그리고 바로 이제 금일 말씀드릴 섹터를 좀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데요. 자, 우선 제가 이제 기존에 말씀드렸던 종목들을 한번 봐볼게요. 우선 기존에 말씀드렸던 종목, 그 치료제 쪽에서는 제가 바이오리더스를 좀 많이 강조를 드렸던 것 같은데, 제가 이제 유튜브 방송을 안 하고 이제 추석이 지나고 뭐 이런 시간이 흐르는 동안에 이 종목이 좀 많이 올랐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많이 말씀을 드렸던 구간들은 사실 뭐 이런 구간들에서 많이 말씀을 드렸던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주가가 사실 좀 많이 올라 있고요. 하지만 여전히 좀 진행형이다. 제가 이제 이 종목을 설명드리면서 항상 주봉을 많이 강조를 드렸었는데, 이 앞전의 파동, 이 2017년, 18년에 나왔던 이 파동을 감안을 한다면 이번 파동이 이 파동의 재현이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뭐 단기적으로는 매물대, 제가 여기 뭐 연두색으로 이렇게 동그라미도 좀 그려놓은 것 같은데, 이 16,000원 중심이 매물대입니다. 그래서 이 매물대를 어떻게 돌파하느냐, 1차 매물대까지는 지금 올라와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이후에 이러한 과정 여부에 따라서 사실은 추가적인 급등세도 좀 나올 수 있다. 단 현재 구간은 좀 많이 올랐기 때문에 이제 보유자의 영역이다, 좀 이렇게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고요. 그 밖에 이제 국전약품이란 종목, 역시 치료제 라인에서 제가 많이 말씀을 드린 종목인데 오늘 또 굉장히 세네요. 전거래일도 강했고요. 그래서 이 종목도 지금 흐름 자체는 이 앞전에 바이오리더스와 굉장히 흡사하거든요. 흡사한데 이제 국전약품은 이제 막 고점을 뚫고 있네요. 그래서 이 종목도 역시 상장한 지가 얼마 안 됐고요. 이 종목의 매물대는 여기 연두색 동그라미를 그려놓은 이 자리입니다. 대략 한 13,000원대예요. 그래서 이제 그 자리를 전거래일과 그리고 금일거래일 이렇게 돌파를 하면서 시세를 내주고 있는데요. 살짝 늘려주는 구간에서는 역시 이 종목 접근 가능합니다. 그리고 추가적인 상승세도 좀 가능해 보인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릴게요. 자, 이제 그 치료제 관련된 종목은 여기까지만 좀 말씀을 드리고, 사실 제가 말씀드렸던 이 치료제나 뭐 백신 관련된 종목들이 좀 많이 이미 올랐어요. 그래서 이제 환경 관련주를 한번 또 점검을 해드리면, 제가 이제 삼양그룹을 많이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그래서 이제 삼양사 같은 경우는 사실은 제가 이제 방송을 하지 않는 동안 한번 슈팅이 나왔었어요. 나왔다가 지금 다시 눌려주는 과정이 있고요. 지금 자리 뭐 괜찮은 자리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적당한 눌림이 나오고 있는 자리이기 때문에 충분히 좀 접근 가능한 포인트를 잡아보실 수 있을 것 같고요. 자, 그리고 이제 같은 삼양그룹인 삼양패키징 같은 경우는 살짝 쉬어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 삼양패키징의 패턴보다는 삼양사 패턴이 조금 더 좋아 보인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뭐 그렇다 손 치더라도 사실 삼양패키징도 이 자리에선 다시 한번 또 반등이 가능한 그러한 여전히 추세가 살아있는 그림이라고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제가 삼양홀딩스를 또 말씀을 드렸는데, 이 종목은 이제 삼양사하고 좀 비슷하죠. 시세를 한번 줬다가 지금 한번 조정 구간에 있는데, 역시 이 종목 역시 지금 자리가 좀 눌림목 구간으로 판단이 들거든요. 이렇게 그 회색선 일목의 기준선 자리에서 지금 양봉이 나와주고 있기 때문인데, 이런 자리는 충분히 공략이 가능하다. 그래서 지금 삼양홀딩스나 삼양사 같은 거는 적당한 눌림 자리에 있어요. 그리고 제가 이제 작은 종목으로 말씀을 드린 게 나노와 엠바이오니아였을 겁니다. 나노 같은 경우 보시면 이제 뭐 여전히 좋습니다. 나노는 핵심 포인트는 뭐냐면, 이 종목의 핵심 포인트는 이 앞전의 거래량이에요. 그래서 요 7월 말경에 시세가 한번 나오면서 나왔던 이 거래량을 감안한다면 지금 어떤 수급의 유입은 있었고요. 유출이 지금 되어 있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전히 추세도 살아있고요. 조만간 한번 이 고점을 뚫는 강한 상승 파동을 기대해보고 있는 입장이기 때문에 역시 이 종목도 긍정적으로 좀 볼 수 있는 자리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엠바이오니아 제가 말씀을 드렸던 종목인데, 이 종목은 계속 세요. 계속 세고, 이 제가 주황색 선을 그어놓은 자리가 신고가 자리입니다. 이 신고가 자리인데 주봉을 한번 보시면
예, 신고가 자리 이 정도 14,500원대가 이제 신고가 자리고요. 지금 그 자리에서 계속 좀 공방을 벌이고 있어요. 근데 이 종목을 보시면 일반적으로는 종목들이 이렇게 상승 파동이 나오면 여기 회색선 보이실 겁니다. 이런 기준선 자리까지는 한번 눌렸다가 가기 마련인데 이 종목은 어때요? 기준선까지도 내려오고 있지가 않아요. 그 말은 굉장히 세다라는 겁니다. 매기가 있다라는 거고 추세를 계속 살려가고 있다라는 증거입니다. 따라서 이 종목 역시 더 올라갈 수 있는 룸들이 남아 있어 보여요. 그래서 긍정적으로 보셔도 된다.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기존에 말씀드렸던 코로나 치료제나 백신 관련된 종목들, 바이오리더스나 국전약품, 그리고 이제 친환경과 관련된 종목들, 삼양그룹 3사, 삼양사, 삼양패키징, 삼양홀딩스, 그리고 이제 중소형 환경 관련주 나노 엠바이오니아까지 일단 간략하게 리뷰를 해드렸고, 금일 말씀드리고 싶은 섹터는 미디어 콘텐츠 섹터를 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래서 이제 미디어 콘텐츠 섹터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제가 사실 얼마 전에 회원분들을 대상으로 제가 교육을 시켜드렸어요. 그래서 그 관련된 자료를 좀 인용을 해서 제가 한번 설명을 드려 보고자 합니다. 제가 이제 교육을 했던 자료인데, 보시면 이 오징어 게임 때문에 최근에 미디어 콘텐츠 업종에 대한 센티멘탈, 시장의 센티가 굉장히 좋아져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오징어 게임과 조금이라도 연관성이 있는 기업들의 주가가 최근에 이제 폭등을 하고 있죠. 대표적인 종목이 버킷 스튜디오, 그리고 쇼박스입니다. 지금 현재 시간에서는 쇼박스는 이제 오늘 상승 이후에 조정이 좀 나오고 있고요. 버킷 스튜디오도 사실 지금 뭐 3일째 급등을 했죠. 그래서 이제 음봉이 좀 나오고 있는데, 주목을 하고자 하는 부분은 뭐냐면, 오징어 게임 관련주 그 테마주를 사자 이런 개념이 아니라, 이 오징어 게임이 불러일으킨 미디어 컨텐츠주에 대한 섹터 관심을 좀 올려줄 필요가 있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 거고요. 사실 우리가 이제 미디어 컨텐츠 주식들은 대부분 보시면 올 상반기도 아니죠. 올 1분기까지 되게 좋았다가 2분기, 3분기 때 조정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 가장 큰 이유를 보자면, 우리가 이제 미디어 컨텐츠 중에 먼저 올라갔던 주식이 뭐였냐면 에이스토리라는 주식이었어요. 이 에이스토리라는 주식이 언제 올라갔었냐면, 이때 보시면 작년 하반기에 굉장히 핫한 움직임들을 보였습니다. 에이스토리는 킹덤 제작사로 알려져 있죠. 넷플릭스 시리즈인 킹덤의 제작사로 알려져 있는데, 이 킹덤의 흥행과 함께 에이스토리가 이 당시에 이제 강한 시세를 뿜어내면서 어떤 미디어 컨텐츠주의 상승을 본격적으로 알렸고요. 그 이후에 어떤 신작 모멘텀이 있는 각각의 기업들이 급상승을 하는 양상을 띱니다. 이 당시에는 이제 글로벌 OTT 업체들에 대한 우리 관심이 굉장히 많았었죠. 그래서 이 OTT 산업과 연관성이 있는 알로이스라든지 초급등을 했죠. 그리고 코퍼스 코리아라든지 이러한 종목들이 이제 초급등을 하는 양상을 계속 보여왔습니다. 결국은 이제 글로벌 OTT 업체들 간의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미디어 컨텐츠 업체들이 보유하고 있는 컨텐츠의 가치가 경쟁력을 갖고 협상력을 갖게 된다라는 스토리인데, 사실 이 중장기 스토리는 변한 게 없어요. 그렇다면 주가를 움직이는 동의는 뭐냐? 결국은 센티멘탈, 즉 시장의 센티를 자극해 줄 수 있는 트리거가 필요하다라는 거고, 그게 역시 컨텐츠 업종은 새로 나오는 컨텐츠가 흥행을 했을 때 그 트리거가 발현이 될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좀 드리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최근에 어찌됐든 오징어 게임이라는 빅 컨텐츠가 나왔기 때문에 향후에 지금 이제 9월 말이니까 10월달, 11월달, 12월달까지 올 4, 4분기에 나올 수 있는 그런 컨텐츠들, 이제 나와봐야 흥행을 할지는 알 수가 있겠지만 흥행의 가능성이 좀 있어 보이는 그런 컨텐츠를 보유하고 있는 기업들 지금 본격적으로 이제 보셔야 된다라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들 우리나라에서는 넷플릭스를 많이 봐요. 그리고 뭐 왓챠도 보고 티빙도 보고 하고 있는데, 디즈니 플러스 많이들 아실 겁니다. 디즈니 플러스가 조만간 한국에 상륙을 하는데요. 이 디즈니 플러스 같은 경우 보시면, 이 자료인 것 같은데요. 네. 이렇게 월 9,900원, 그리고 연간 99,000원에 이제 우리나라에 상륙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 날짜가 지금 정해졌어요. 11월 12일로 정해졌기 때문에 지금 뭐 한 달 보름 정도 남았어요. 한 40여일 남았습니다. 얼마 남지 않았고요. 이 디즈니 플러스가 국내에 상륙을 하게 된다면 본격적으로
다시 한번 컨텐츠 바람이 불 수 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주식은 먼저 움직이는 경향들이 강합니다. 그래서 지금 시기가 이 컨텐츠주를 보기에는 굉장히 최적화된 시기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컨텐츠주를 봐야 되는 또 한 가지 이유를 말씀을 드리면, 최근에 위드 코로나에 대한 얘기들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어요. 위드 코로나. 위드 코로나라는 건 뭐냐면 결국은 우리가 1년, 2년 동안 코로나 때문에 눌려 있었던 어떤 소비에 대한 욕구, 즐길 거리에 대한 욕구, 여행에 대한 욕구, 이런 것들이 발산할 수 있다라는 거거든요. 자, 이런 것들이 발산하는 구간에서는 기본적으로 우리가 이제 미디어 콘텐츠 업종은 우리가 OTT 업체들이 이제 늘어나면서 결국은 코로나 시대 때도 수혜를 받았지만, 위드 코로나 시대 때도 사실 이 OTT 업체들은 수혜를 받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기본적으로 즐길 거리를 가지고 컨텐츠를 제작을 하고 이를 이제 활용을 해서 매출을 일으키는 기업들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는 그러한 위드 코로나 시대 때도 수혜를 볼 수 있는 기업이다. 그래서 사실은 전반적인 흐름 자체는 이 미디어 콘텐츠 업종은 좋아질 수밖에 없는 기본적인 매크로 흐름을 타고 있어요, 이미. 그렇다면 아까도 이제 말씀을 드렸지만 결국은 신작에 대한 모멘텀이 매수 욕구를 자극시킬 수 있다. 이렇게 좀 설명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이제 신작이 근시일에 있는 기업들을 사실 좀 정리를 해놨는데 소개를 시켜드리겠습니다. 우선 여기 보시면 요게 이제 디즈니 플러스가 본격적으로 오픈을 하게 되면 11월 12일에 오픈하게 되면 올해 내로 지금 방영이 될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는 국내 컨텐츠입니다. 그래서 요 무빙이라는 웹툰 원작의 컨텐츠가 있고요. 너와 나의 경찰 수업, 그리고 그리드 이렇게 있는데, 그리드 같은 경우는 지금 코로나 확진 때문에 촬영이 한번 중단이 된 적이 있어가지고 조금 딜레이 될 수 있다라고 아시면 될 것 같고요. 무빙과 너와 나의 경찰 수업은 올해 내로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데, 제작사가 하나 회사예요. 스튜디오 NU라는 회사로 지금 확인이 됩니다. 스튜디오 NU라는 회사는 처음 들어보실 수도 있는데, 스튜디오 NU라는 회사는 U라는 회사의 자회사예요. 그래서 최근 U라는 종목의 주가 움직임이 좋은 겁니다. 최근 U라는 종목의 주가 움직임입니다. 금일시장에서도 굉장히 강한 모습, 지금 한 7일 연속 양봉이 좀 나오고 있죠. 제가 이 종목은 사실 한국경제 반방송을 통해서 국고처에서도 제가 말씀을 드린 종목이에요. 그리고 말씀을 드린 이후에 굉장히 주가가 잘 올라가고 있습니다. 눌려주는 구간을 한번 탐색을 해볼 필요가 있다. 왜? 신작 모멘텀이 있으니까. 자, 그리고 또 신작 모멘텀이 있는 것들을 소개를 좀 시켜드리면, 자, 요거 이제 비상선언이란 영화예요. 요거는 이제 촬영이 완료됐다라고 하고요. 송강호 배우, 이병헌 씨, 전도연 씨까지 나오는 대작인 것을 알 수가 있으실 겁니다. 이건 이제 극장 영화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럼 이 컨텐츠는 누가 만들었느냐? 이 컨텐츠는 쇼박스라는 회사가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사실 쇼박스가 최근에 주가가 많이 올랐어요. 최근에 오징어 게임 이슈를 타면서 한번 주가가 올랐기 때문에 이 종목은, 그리고 이제 이 비상선언이라는 영화는 아직은 개봉이 확정은 안 됐거든요. 그래서 이걸 한번 체크를 해보시면서 추후에 다시 한번 모멘텀이 될 수 있다. 이 정도로 확인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리고 이제 대작들이 몇 가지가 있는데, 자, 지리산이란 드라마입니다. TVN 드라마고요. 요거 10월 23일 날 첫방을 하는데, 요 지리산이란 드라마는 A스토리가 제작 기업이죠. 그리고 아머드 사우루스라고 있어요. 자, 요거는 이제 만화인데 용가밥채로 많이 알려져 있죠. 자, 요게 이제 대원미디어라는 회사 자체 IP고요. 요거는 이제 12월 달 정도로 지금 SBS에서 방영이 될 것으로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JTBC에서 구경이라는 드라마가 이제 이 드라마는 좀 짧아요. 짧은데 이게 이제 주목을 받는 이유는 저기 나오는 저 배우가 지금 이영애 씨입니다. 그래서 이영애 씨의 데뷔작이라고 보시면 복귀작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요거는 지금 10월 달에 나옵니다. 10월 달. 그리고 여기 김수현 씨와 차승원 씨 주연의 어느 날이라는 또 쿠팡 플레이에 독점 공개가 되는 11월 달에 나오는 또 드라마가 있습니다. OTT 드라마죠. 자,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이 신작, 올 4분기에 나올 수 있는 기대가 되는 신작들이다. 이렇게 좀 정리가 가능하겠고요. 그래서 제가 요 종목들을 정리를 해놨습니다. 자, 이렇게 제가 정리를 해놨어요. 요거를 보고 참고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에이스토리 10월 23일날 TVN에서 지리산, 스튜디오 산타클로스 10월 15일날 넷플릭스에서 마이네임, 그리고 키이스트가 10월달에 JTBC에서 구경이, 그리고 NEW가 11월 12일날 디즈니 플러스 오픈 이후에 무빙과 너와 나의 경찰 수업, 초록뱀 미디어는 11월 27일날 쿠팡 플레이에서의 어느 날, 대형 미디어는 12월에 SBS 아모드 사우루스, 그 밖에 쇼박스는 비상선언, 사마 네트워크스는 멘탈리스트, 요 정도가 지금 가장 빠르게 먼저 나올 수 있을 만한 작품들인데 아직은 날짜가 공개가 안 되어 있어요. 즉 지금 올해 10월달, 11월달, 그리고 12월달에 이렇게 신작이 있는 기업들이 있습니다. 이런 기업들을 보실 필요가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오늘은 여기서 좀 마치도록 하고요. 다음 주 이 시간에 또 유익한 그러한 컨텐츠를 가지고, 제가 오늘 컨텐츠를 설명을 드렸지만 조금 더 유익한 컨텐츠를 가지고 여러분들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화이팅 하시고요. 그리고 시장이 굉장히 노이즈가 많았잖아요. 우리가 추석 연휴 기간 동안 그 헝다가 사실 뭔지도 모르시는, 이번에 처음 들어보신 분들도 분명 많으실 거예요. 근데 헝다그룹이 굉장히 글로벌리한 그런 리스크를 야기시켰고, 우리나라 어떤 이제 투자자분들께도 굉장히 리스크로 인식이 되게끔 센티에 많이 영향을 줘서 사실 우리나라 주식시장이 지금 녹록치는 않아요. 녹록치는 않고 힘든 과정들을 보내고 있지만, 어찌됐든 간에 이 과정이 지나고 나면 다시 한번 상승을 할 수 있는 흐름을 기대를 해볼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아직까지는 하락 추세로의 전환이 이루어진 시장은 아니라는 점을 분명하게 좀 말씀을 드리면서 항상 좀 용기를 갖고 시장을 대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상으로 금일 유튜브 방송을 마치도록 하고요. 다음 주 이 시간에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